볼게요. 156페이지.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발음이 안 되네. 자, 맨 처음에 에너지 전환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말 그대로 뜻이 다 나와 있죠. 에너지의 총량이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환되더라도 바뀐다는 거죠. 변환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또는 총량은 보존된다. 이런 법칙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뭐 선풍기라면 예를 들어볼까? 자,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선풍기가 하는 역할이 뭐죠? 돌아가지고 바람이 일으키는 거지. 그럼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런데 선풍기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선풍기 그 모터에 보면은 열도 발생하죠. 또는 돌아가면서 소리 에너지도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돌아갈 때 소리 안 나? 소리 나지? 조금이라도. 그래서 소리 에너지는 뭐 미세하니까 얘는 빼버리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봤을 때 선풍기의 전기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100주로 공급시켜줬어.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단위는 주울이라고 했고 그때 선풍기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60주울의 에너지가 쓰였대. 그럼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얼마 발생했다? 40주.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이렇게 전환되더라도 보존된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너무 쉽죠. 에너지 전환은 아까쯤에도 많이 했는데 거기 휴대전화가 나왔으니까 휴대전화로 하나만 더 해볼까? 핸드폰, 휴대전화. 휴대전화에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즉 영상 표시 장치 화면에 어떤 글씨나 그림 또는 빛이 발생이 되고 있대요. 그럼 화면은 배터리에 있던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뀝니다? 빛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배터리에 있던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동으로 전환시켜놨으면 전화가 오면 드르륵 움직이지. 그러면 얘는 배터리에 있던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진동, 움직이니까 무슨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뭐 휴대전화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화면에 빛이 나오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고 진동이 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만 전환됐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빛을 내는데 뭐 40주 뭐 소리 내는데 뭐 20주 그러면 진동에 의해서 얼마의 에너지가 소비가 된 거야? 그렇지 40줄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열도 발생을 하지. 근데 요거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마찬가지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되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너무 쉬운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알아둬야 될 거는 거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라 해서 에너지는 이걸로 잠깐 볼까요? 선풍기가 전기가 공급되면은 선풍기 돌리는데 즉 바람 일으키는데 에너지가 쓰이는데 요거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핸드폰에도 어떻게 돼?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둘 거는 에너지는 전환될수록 쓸모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모아서 쓸 수 없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책에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 자꾸 바꿔. 어떤 기기나 뭐 어떤 자연 현상에서 다른 걸로 바뀔수록 이 열 에너지가 보통 발생을 하는데 열은 날아가는 거 우리가 모아서 쓸 수 있냐? 핫팩은 그러면 저기 뭐야 화학 반응시켜서 열을 일부러 발생시키는 거고, 너네 선풍기 모터에서 요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모아서 쓸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냐면 에너지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뀔 때 쓸모없는 열 에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환해서 쓸 때 아껴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뒷장에 보면은 에너지 효율이라고 있어요. 자, 얘는 먼저 보자. 에너지 효율. 효율이 무슨 말이야? 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에너지 효율 구하는 식이 있는데 식부터 먼저 가르쳐 줄게요.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중에 사용한 에너지인데 그 기계에 또는 기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만약에 퍼센트로 하려면 100번 늘리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에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느냐, 공급한 에너지 중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유용하게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올해 에너지 효율이다. 그럼 선풍기 가지고 요거 갖고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전기 에너지 얼마 공급했어? 100주. 전기 에너지 100을 공급했는데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는 요거죠. 선풍기 돌릴 때, 바람 일으킬 때. 선풍기가 열을 내는 목적은 아니잖아. 선풍기 그 모터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열 쬐고 있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한 에너지는 60이라고. 그러면 이 선풍기의 에너지 효율은 몇 퍼센트? 6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선풍기마다 이 효율을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효율을 계산을 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해서 전에 가전기기나 또는 자동차 같은데 이런 딱지 붙어 있는 거 봤을 거야. 이렇게 해서 등급 매겨놓은 거. 1, 2, 3, 4, 5등급에서, 그치?
자동차에도 다 붙어 있고. 그럼 요즘에서 등급이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지? 등급은 1등급이 좋은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말이 너네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되게 헷갈려. 에너지 효율 등급은 등급이 낮을수록 1등급이 제일 낮은 거지. 등급이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어떻다? 높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리고 거꾸로 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은 낮다. 그렇게 표현해.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효율하고 또 관계된 게 거기 열기관이라고 있는데 열기관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거기 자동차가 나왔네? 자동차로 하나 얘기 더 들어볼까? 책에 그림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거기 보면은 지금 157쪽에 내연기관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뭔지 알아? 그치. 휘발유, 경유 이런 엔진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는 자동차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있네요. 전기 자동차는 이제 보통 모터로 전기 충전해서 다니는 자동차지. 근데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지금 그 그림 보세요. 안 그릴게. 화학 에너지, 휘발유를 100을 넣어줘요. 100%. 그런데 자동차 운행하는데 열 에너지가 82%가 생겼고, 운동 에너지, 자동차 움직일 때 18%가 에너지가 쓰였대. 그럼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화석연료, 화학 에너지 100이 공급됐을 때 자동차의 목적은 뭐야? 네? 사용 목적은 뭐야? 움직이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얼마 쓰였대? 18%밖에 안 쓰였대. 그럼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하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18%가 돼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죠. 전기 에너지가 100%, 100이 공급됐을 때 열 에너지가 20하고 운동 에너지가 80. 그럼 자동차 움직이는데 80의 에너지가 쓰였다는 거죠. 그럼 이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80%. 그래서 누가 효율이 더 좋다? 전기 자동차. 그럼 전기 자동차가 효율이 더 좋으니까 에너지 효율 등급은 더 낮다라는 거지. 그지? 뭐 어렵지 않죠? 네? 난로 같은 것도 전기 난로 아니면 뭐 전기 난로. 거기에도 열 그 뭐 사용 용도에서 벗어난 열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미세한 것까지 하면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전기 난로는 열을 내는 게 목적이지. 근데 너 말은 이 열 내는 거 말고 거기에서 이제 전열기가 돌아가면서 쓸데없이 방출되는 열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결국 그것도 열을 내는 거니까 에너지 효율. 그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열기 뒷부분에서 기기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열을 우리가 이렇게 쬐진 않잖아. 공기 중으로 순환된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과학이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해버리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고 예외적인 것들도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그런 사소한 거 그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따져줘야죠. 그래서 과학이 짜증나. 그래서 수학같이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오류도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 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 거기 열기관이 나오는데 열기관은 중학교 때도 한번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이게 문제 같은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57쪽이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자, 열기관은 말 그대로 열을 이용해서 즉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을 하는 어떤 기관 같은 걸 얘기하죠. 장치. 그래서 이런 그림 선생님 저기 그려줄 텐데 이거 중학교 책 같은 데도 나오니까 너네 열은 뜨거운 곳에서 열이 공급되겠죠. 뜨거운 곳을 이제 고열원이라고 해. 그럼 여기 이제 열기관이 있어요. 자, 그럼 열기관에 열이 공급이 돼. 그럼 열기관이 뭐 한다? 일을 하죠. 근데 열이라는 거는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를 붙여놓으면 열은 어떻게 이동해?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리 같은 데서 에너지의 뭐 이렇게 방향성이라고 배우는데 열은 뜨거운 고열원에서 차가운 저열원으로 열은 이동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서 열이 공급이 됐을 때 차가운 쪽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한번 써볼게. 자, 우리 열기관에 공급하는 열을 Q1이라고 하자. 그때 열기관이 하는 일을 W라고 하자. 그런데 빠져나가는 열이 있어. 빠져나가는 열을 Q2라고 하자. 그럼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열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지 열 효율 구하는 식은 에너지 효율하고 똑같아. 저것도 효율이니까.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한다 했어? 공급한 에너지 중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 그렇게 한다 했지. 그럼 얘는 열을 공급하는 거니까 공급한 열 중에 열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야?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공급한 열 중에 한 일 공급한 열 중에 얼마나 일했냐 이게 열 효율이 되겠죠.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 퍼센트로 할 때는 최대값이 100%가 되는 거고 만약에 퍼센트로 안 할 때는 최대값이 얼마가 될까? 1이 되는 거죠. 1. 이게 이제 열 효율 구하는 식인데 이 식을 좀 바꿔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공급한 열 중에 한 일은 이 한 일은 공급한 거에서 방출된 거 뺀 만큼 일하겠지. 그래서 숫자를 예를 들어보자. 공급한 게 100이래요. 근데 일을 예를 들어서 70을 했어. 그럼 빠져나간 게 얼마니? 30이죠.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일은 공급한 거에서 빠져나간 거. 즉 공급한 거에서 빠져나간 거 뺀 만큼 일하겠죠. 썼니? 퍼센트로 하면 이거 식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얘를 빼버리자. 그냥 최대값을 1로 하자. 자, 그럼 요 식에서 약분이 되죠. Q1하고 Q1 약분하니까 1이고 그 다음 어떻게 돼? Q1분의 Q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열기관의 열 효율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 중에 요런 식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요것도 열 효율 구하는 식이 되고 그리고 보기 중에 힌트를 잘 봤을 때 공급한 열이 나오고
1이 나오면 요거 쓰면 되는 거고, 공급한 열하고 방출된 열밖에 안 나와 있으면 요걸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생각해서 그냥 풀면 되죠.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 얼마? 공급한 게 100, 한 일이 얼마? 70. 그러면 열효율은 0.7이 되겠죠.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 하면 70%. 요식도 마찬가지죠. 1 빼기 공급한 열이 100인데 방출된 게 30이니까 얼마야? 요거 0.3이니까 빼주면 0.7. 어차피 똑같이 나오고. 요게 이제 열을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100%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공급한 게 100인데 100을 전부 다 2를, 그럼 100%죠. 이런 열기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 없어요. 왜? 빠져나가는 열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 100% 연료를 갖는 열기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에너지를 뭐 생산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 100을 공급해서 일을 하고 이 일을 가지고서 또다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 가지고 또 일하고, 또 일한 거 가지고 또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면 빠져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 또는 우리 지구에서 에너지를 뭐 따로 이렇게 생산한다거나 뭐 땅에 있는 화석연료를 캐서 쓴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거지. 이건 뭐나 노벨성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거지. 근데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 좀 알아두시고, 그 밑에는 이제 쉬운 건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 그렇지. 효율은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거는 에너지 효율 등급은 어떤 거? 그렇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효율 등급은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표적으로 지금 책에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이런 게 나와 있지, 그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자동차를 운행을 안 하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 내연기관 휘발유 가지고 엔진을 돌려요. 그래서 자동차 움직이는 데도 쓰고, 그 에너지 가지고 모터를 충전하는 데도 써요. 그래갖고 저기 뭐야, 모터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은 그 모터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 가지고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이용이 되니까 그 화석연료 그런 것들이 절약이 되죠.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뭐 굳이 하나 더 쓰면 에너지 잠깐만 이거 쓸데없는데?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또
뭘 쓸까? 잠깐만. 이거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효율적이요. 아까 전에 에너지 전환하면은 쓸모없는 열 에너지가 자꾸 발생한다 했지, 그치? 뭐 이거랑 같은 얘기긴 한데. 어. 에너지 전환이 여러 단계일수록 쓸모없는 열 에너지가 자꾸 발생하죠.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여러 단계일수록 쓸모없는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전환 단계를 어떻게 하는데 좀 단순화시키는 게 좋겠죠. 간단하게. 어, 굳이 하나 더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2번으로 해놨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또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얘기고요. 뒷장에 뭐 기본 문제, 일곱 문제 나와 있네요. 일곱 문제 먼저 풀어볼까? 금방 풀 거예요. 됐어? 헷갈리는 거 괜찮아? 그 기본 문제도 뭐 쉽죠? 자, 뒷장까지 끝낼게요. 자, 159쪽. 빨리 끝내고 이번 주에 진도를 많이 나가서 숙제가 많으니까 시간 좀 남으면 문제 좀 풀고요. 자, 159쪽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이거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말이죠.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말인데 말에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뭔지 알겠죠? 신에너지는 뭐야? 이게 한자로 새로울 신자.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즉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새로운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그러고 재생에너지는 재생이 무슨 말이지? 다시 쓸 수 있다. 그래서 고갈 염려가 거의 없어서 다시 계속 쓸 수 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뭐 재생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신에너지에서 조금 알아둬야 될 거는 그 책에 세 가지 정도 소개가 되고 있네. 수소 에너지가 있고요.
너네 수소가 어떤 성질이 있지? 불 붙이면 그치? 퍽 터지죠. 스스로 연소해가지고 가연성이라 해서 스스로 이렇게 퍽 터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 그리고 얘 수소에 불을 붙여서 그 터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우리 생활에 뭐 수소 자동차 그런데 엔진 움직일 때도 쓰이고 또는 뭐 다른 곳에 기계들 움직일 때도 이 수소 연료가 많이 쓰일 수 있죠. 그리고 공해물질이 안 나와, 그지? 수소가 연소된다고 하더라도 수소랑 산소랑 결합하면은 뭐 물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공해물질도 안 나와서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은 뭘까? 효율 좋아요. 효율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단점은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수소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 그 장치를 안전하게 설치를 하고 수소 잘못했다가 불 붙어버리면 어떻게 불 다 펑 터져버리겠지. 그 수소 자동차도 뭐 터질 수도 있고 그 안정성만 좀 해결이 되면은 지금도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미래 에너지로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수소는 잘 얻을 수 있지.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 우리 지구에 물이 엄청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연료전지라고 있어요.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거든. 그게 연료전지라고 그래. 그래서 책에 그림이 있나 모르겠다. 연료전지가 개정되기 전에는 책에 좀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 나왔으니까 연료전지. 요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거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수소 기체를 불어 넣어요. 수소하고 산소 기체를 공급해요. 그럼 수소하고 산소하고 요 안에서 연료전지에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면서 우리 반응하면 뭐가 나올까? 물이 나와요. 그럼 물은 공해물질이 아니지. 그 과정에서 전기가 이렇게 생산돼서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전구 같은데 원리는 수소가 들어가면 반응식부터 한번 적어볼까?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면 물이 돼요. 화학 반응식 완성시켜보자. 수소 원자 2개니까 2개 맞고 산소 원자 2개니까 2개 되려면 2 붙이죠? 그럼 수소 원자 4개니까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이 되지. 그래서 수소를 2의 비율 공급시켜주면은 여기 이제 전해질 용액이라고 해서 전해질이 이제 전기 통하는 어떤 액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수소 기체가 녹아요. 녹아서 이렇게 이온이 돼요. 수소 원자 4개가. 그럼 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는 거지. 그래서 수소 기체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이온으로 되면서 전해질 용액이 녹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면은 여기 수소 이온하고 산소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 그럼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전자들이 이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럼 전자들이 흘러간다는 건 뭐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죠. 물론 전자들이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반대지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자들이 이동해요. 그럼 이 플러스 극에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 이온과 전자 4개와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더 세세한 것까지는 뭐 여기서 굳이 알 필요 없고, 나 혹시나 문제 나오면 그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반응식도 있거든.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서 반응식. 네, 전체 반응식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석탄의 액화가스와 석탄이 고체죠. 얘를 액화, 액체로 만든다거나 가스, 기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보통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반응을 제일 잘할까? 기체가 반응을 제일 잘하죠. 화학 반응. 왜? 고체가 가열되면 액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고체보다 액체가 열 에너지가 더 많죠. 그럼 액체를 가열하면 또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 기체가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입자들의 운동도 어떻게 돼요? 기체가 가장 활발하죠. 그래서 고체인 석탄을 액체나 기체로 바꿔주면은 얘네들 입자들의 운동성이 활발해지면서 반응을 빨리 잘하게 돼요. 그럼 에너지도 쉽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석탄을 액화 가스화 시켜서 옛날에 어떤 새로운 기술로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그 다음 재생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고갈 염려가 없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뭐 많죠. 태양에서 나오는 뭐 태양 에너지. 근데 태양 에너지를 좀 구별하면 태양 빛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태양 열 에너지도 있겠죠. 태양도 언젠가는 우리가 앞에 배웠다시피 꺼지죠. 근데 앞으로도 한 40억 년 이상을 태양이 더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때까지는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뭐 바람, 풍력, 그 다음 물, 수력, 또 책이 뭐 있냐? 뭐 땅에서 나오는 지열, 이런 것들은 고관염료가 거의 없죠. 그래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거기에 폐기물도 나오는데 우리 생활에서 폐기물이 나왔을 때 얘를 뭐 태워서 쓴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바이오 에너지라고 알아요? 바이오 에너지 뭔지 알아? 생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 뭐 나무에서 기름 성분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한다거나, 네? 뭐 그런 생명체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159쪽에 밑에 표로 신재생 에너지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요. 뭐 너무 쉬운 거라서 그 오른쪽에 그림이 있거든. 그림만 한번 보실래요?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 의문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조력 발전 이런 게 있네요. 제목을 발전 방식 그럴까? 제목을 거기 나온 것 같이 자 조력 발전은 어떻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지? 뭘 이용해서? 밀물썰 조석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밀물, 바닷물이 들어올 때 여기 발전기를 설치해서 돌리고 나갈 때 또 발전기 돌리고 그 그림 한번 봐주세요.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아니, 응?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 그러니까 밀물썰 조류 발전기거든요. 조류는 바닷물의 지속적인 흐름을 이용하는 거고 조력 발전은 밀물썰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떨어졌어? 주소 보여? 좀 이따 그래 조금 이따 찾아.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조력 발전
그리고 조력 발전의 그럼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에너지 전환 오늘 많이 했잖아. 전기를 만드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겠죠. 근데 밀물 썰물은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 네? 그래서 너네 지구 시스템 그때 배울 때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지? 그 중에서 밀물 썰물은 조력 에너지. 그다음에 그 밑에 파력 발전이라고 있어요. 파력 발전은 말 그대로 뭐예요? 파도의 힘, 그렇지? 파도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 그 그림 한번 보세요. 거기 책에 가운데 그림 있죠? 파력 발전. 파력 발전은 파도가 출렁 왔을 때 그 파도의 힘에 의해서 그 안에 공기실이라고 있지. 보이니? 파도가 들어오면은 공기가 어떻게 될까? 빠져나가겠지.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그 공기실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갈 거야. 그럼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에 발전기를 설치해. 그러니까 직접 파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파도가 공기실로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갈 때 그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발전기를 돌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굳이 에너지 전환으로 하면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될까? 그래. 파도도 뭐 움직이고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거니까 공기가 움직이죠.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지열 발전 이런 건 몰라요. 이 그림은 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뭐 종류,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용한 발전 방식 이런 것들 책에 있는 거, 이건 그냥 읽어보면 돼. 선생님 특별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로 가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뭐 장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거기 그림 중에 우리 태양광 발전 하나 더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볼까? 태양광 발전. 태양광하고 태양열 헷갈리면 안 돼. 태양광 발전은 태양이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하는 건데 태양 전지라고 있어요. 태양 전지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N형 P형 반도체. 반도체를 이용해서 태양 전지를 만들고 잘 들어오고 다 있어. 이 태양 전지에 빛이 들어가면 이 태양 전지 반도체에서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자유전자에서 전자가 툭툭 튀어나오면 거기다 선 꽂아 놓으면 그 선을 따라서 전자들이 흘러가. 그럼 전자들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 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물리에서는 광전 효과라고 배우게 되는데 1학년 때는 그냥 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태양의 빛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 뭘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발전만 선생님이 조금 적어봤고 신재생 에너지의 뭐 종류하고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서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는 너무 쉬운 건 안 나와. 그래서 꼭 시험이 시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그건 쉬워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 뭐냐면은 그 도시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환경 오염시키지 않는 즉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하고 핵융합 연구라 그래가지고 핵 분열할 때도 에너지가 발생하죠.
너네 아까 전에 그 핵발전소에서는 보통 핵 분열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든. 근데 핵이 융합할 때도 에너지가 발생해. 어떤 학생들은 오해하는 학생들은 핵 분열하면 에너지가 발생해? 그럼 핵 융합하면 거꾸로니까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핵 분열을 하던, 그러니까 어떤 원소들의 핵이 분열을 하던 또는 핵이 융합을 하던 둘 다 이 반응할 때 질량이 감소해요. 그럼 이 질량 감소하는 만큼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어서 에너지가 발생하죠. 둘 다 에너지 발생이에요. 그거 조금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들 알아두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꼬아서 또는 응용시켜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자, 오른쪽이 기본 문제 풀어보시고